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멈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시점이 되니까 고민한다기보단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멈추고 한 6개월 내 그리고 부담 지수가 150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울은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한 과다한 수익을 노리고 영끌하시는 분들은 구제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자본주의 세계는 그분들이 돈 벌면 기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년 후가 바닥이다. 뭐 이런 뜻으로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있죠. 그 가능성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3년 후. 물가가 잡혀서 금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네. 2, 3%대로 돌아오고 기준금리로 따지면 한 2%대로만 돌아와도 구매 여력에 생길 수 있는 여진이 되죠. 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1, 2년 벌어지는 게 PF 현장이나 가계 부채 부실의 현장이 잘 무마되는 선으로 간다라면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가야겠죠. 어느 다른 곳에서 터지면 이게 연쇄성이 있어요. 요즘 경제는 글로벌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뭐 좀 난리가 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건설회사가 자빠졌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만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안에 걸쳐서 15%, 10% 이 정도 내려가서 뭐 30에서 40%까지 가면 거의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안정적으로 가길 바라는 거죠. 지금 6개월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그럼 3년 6개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심리나 어떤 시장 여건이 모든 지표들이 부담 지수도 많이 내려왔을 거고 금리도 거기서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면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좀 인하하고 물가 잡히면 그때 사세요. 그거랑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연간 10% 정도씩은 내려가도 이게 제일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지만 네, 한꺼번에 20%가 올해 뭐 20%가 내려갔다.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뭐 연쇄 부도, 가계 파산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100이면 무조건 사도 되는데 100까지 내려간다는 건 50%거든요. 지금 서울 예를 듭니다. 제가 보니까 한 130에서 140 사이, 130, 140, 더 많으면 120. 이때 수치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140까지 내려오면 일단 30% 조정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는 내가 사도 되는 자기 자산 상황에 맞춰서 매수 준비를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다른 요인들 때문에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20을 저는 마지노라고 봐요. 그래서 130, 140 선에서는 구매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 수치를 처음 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출 완화 정책을 안 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그건 뭐냐면 월세가 지금 요즘 이제 균형 맞춰가잖아요. 월세가 어느 정도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보합을 일으키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가 어떤 정책으로 늘어나는 타입이 딱 겹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주택 매수 타임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그 두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어쨌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새 아파트 청약이나 재개발, 혹시 뭐 이런 그런 기존 주택 구입이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어느 쪽을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시내에서 분양하는 이미 재개발 재건축 시행돼서 조합원 분양 마치고 일반 분양 나오고 있잖아요. 둔촌주공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일단 접하시지,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현장은 저는 당분간 여긴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2년 사이에 뭐 몇십 프로 다운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 개인 계산인데요.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데서 일반 분양을 받는 걸 1번으로 보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전 분양이 저 3기 신도시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 많지 않습니까? GTX고 다 지나가는데 거길 받으시는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거를 투자하시는 시점은 제가 볼 땐 내년 말이나 후년 상반기, 이때가 적정 때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거주자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평가 보고서라는 거 뭐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기 신용 평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나오는 자료들이 많은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걸 보시고 거기에 뭐 지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분양 물량 말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좀 꽤 있습니다. 부산, 대구도 뭐 계속 내년 후년까지 그렇고, 수원, 인천, 동탄 뭐 이런 데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기다렸다 사셔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진짜 재구성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나머지 일부 지역에 인구는 느는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분양 물량이 없다라면 2년 뒤에는 입주하고 나면은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제가 볼 때 희소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새 부동산 앱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들어가시면 분양 예정 물량, 입주 예정 물량 딱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렇게 앱 들어가시면 연령별 구조도 나와요. 그 도시에. 그럼 보시면 연장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곳들은 좀 피하시고 젊은 층이 많으면 거기는 뭐 앞으로 발전성이 높잖아요. 그 세네 개 정도 이렇게 스크랩 하시면 탁탁탁 나옵니다. 제가 지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꼬마 뭐 상가나 꼬마 빌딩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뭐 정리하셔야죠. 지금 뭐 매물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강남도 그렇고 물론 뭐 그쪽 종사자들은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요. 뭐 70% 80% 해주니까 그거 하신 분들이 지금 역전됐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셨는데 아직까지 경매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경매 되기 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돼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가에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빠져나간 빌딩은 이제 제가 볼 땐 경매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근데 입지가 좋아서 꼬마 빌딩이지만 잘 장사를 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땐 좀 다운된 가격에서 거래되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집값이 하락하니까 역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역전세란 깡통 전세 이게 문제인데 가계부도 뭐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다. 뭐 가령 그 저희가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 떨어진다면. 다행히 저번에 10월 16일인가 정부에서 그 대책 발표하면서 청년들 2억까지 또 신혼부부 4억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경기도 일대 수도권은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심하게 나다가 물론 저 수원하고 인천 제외고요. 수원, 인천은 워낙 공급량,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빼고 나머지 뭐 파주나 이런 공급량이 많지 않은다. 입주량이. 그런 데들은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역전세가 심하게 내려갔다. 말씀하신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일부 지금 잠시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그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전세들이 다시 뭐 2억 5천대로 내려가 다시 3억대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효과를 잘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결혼할 신혼부부들이 새로이 신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갈 때 전세로 갈 것인가 매매로 갈 것인가 선택할 텐데 사전 청약이 지금 말없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마 터질 겁니다. 내년 돼가지고 정부가 말이 없으면 그런 거랑 이제 겹쳐진다고 보면 모든 수요 심리는 다운됐는데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올 거게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 물량 공급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부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이거 시장이 지금 기다렸다 사야겠다는 심리가 더 팽배해질 거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금매는 팔리잖아요. 급하게 팔아도 예를 들어 2018년, 19년에 매입한 분들은 지금 급하게 뭐 40% 다운해도 20, 30% 남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스마트한 분들은 정리하시고 또 다우닝 됐을 때 다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일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움직이냐. 그러니까 금매를 해서 정리하고 다음 투자할 기회 때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면 가격이 많이 다운될 것이고 그 가격이 어느 정점에 오면 거래가 붙겠죠. 부담유지가 적어지면 거기서 시장이 멈출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말씀 주신 역전세, 역월세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 있잖아요. 빌라들이 빈대가 많거든요. 많은데 빌라들이 전세 대출을 갖다가 높이 했다가 지금 세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좀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좀 글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세는 좀 이어질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서 제일 문제가 영끌한 젊은이들이거든요. 작년에 뭐 젊은이 대거 내 집 마련에 나섰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두 부류가 있겠죠. 영끌한 부류 중에 제가 서울 아파트만 말씀 올리면 서울이 2020년도에 아파트만 9만 7천 개, 2021년도에 한 4만 5천 개, 한 14만 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그중에 영끌이 한 30%입니다. 그럼 4만 한 2천 세대예요. 그중에 3, 40%는 은행에 계시는 금융권 다니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뭐 군인공제, 경찰공제 이런 공제조합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리 1%로 주택 대출해 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카톡방, 단톡방에서 서로 소위 토의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많이 샀습니다. 그냥 넓게 봐서 한 3, 40%가 그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말씀드린 42,000개에서 2만 개를 빼면 2만 개가 영끌인데 네. 이게 능력이 있어야 사잖아요. 네. 부모님이 밀어다 준다든지 암만 70% 해도 그때 당시에 뭐 서울이 10억이니까 평균이 8, 9억을 대출받아요. 그러니까 몇 억이 지원이 안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 8억 받아서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힘든 상황인데 양상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연봉이 되시는 분들이 무리해서 풀로 받으신 건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가 아파트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 동아리들 2천, 3천 배팅해가지고 화곡동 많이 뛰었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부류가 여러 부류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 2만 세대가 좀 말씀하신 무리해가지고 또 답이 없는 세대겠구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출이 또 마통까지 썼기 때문에 신용 쓰고 지금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 중에 소득이 좀 안정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돈을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가보니까 뭐 다 12%, 13% 오르니까 지금 멘붕에 빠졌죠. 보통 경매가 6개월이잖아요. 3월 달 되면 이제 경매 물건들이 좀 그런 저가부터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무리한 과다한 수익을 노리고 영끌하신 분들은 구제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자본주의 세계니 그분들이 돈 벌면 기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두고 나머지 분들 중에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지금 금리가 이제 급해가지고 길면 2, 3년, 짧으면 1, 2년이잖아요. 그 위기를 넘긴다라면 자기가 실거주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부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 다음에 갚는 거를 이제 유예해 주는 거죠. 천천히 안 갚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뭐 전매 제한이라는 뭐 옵션을 건다든지 10년, 15년 그런 분들은 제가 봐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게 낫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분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잘 버티실 거고 시장 논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수요자들의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지금 이런 예도 있습니다. 청약을 받으려고 그러다 지금 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걸 보신다라면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분양을 받으려고 이제 청약을 했는데 내려가는 거 보니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5천 이런 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제 전문가들이 가이드를 여러 개가 나오는데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수요자분들이 판단하실 건 주택부담부 지수가 이제 분기마다 하니까 3개월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3개월마다 꼭 한 번씩 보시면 그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여러 번 봉다방에서 소개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네네. 서울에서 기준이 지금 204인데 그게 이제 150대를 내려오면 분양 가격도 어떻게 되냐면 서울 시내 만약에 분양가다 그러면 주위 시세 대비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나고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 분양가가 다운됩니다. 그때는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후년 정도에 뭐 만약에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멈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신 시점이 되니까 고민한다기보단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멈추고 한 6개월 내 그리고 부담 지수가 150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울은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택자분 갈아타는 적기다 뭐 이런 또 그 있던데. 1주택자분들은 사실 좀 뭐랄까 좀 현명하신 분들은 벌써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처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똑똑한 변호사 한 분이 작년 가을에 피 클 때 집을 파시고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고. 그분의 어떤 예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내가 오래 살 집이면 좀 기다렸다 하시면 되지만 지금 뭐 아기들이 크고 집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또 자산 투자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매입하신 주택 가격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라면 간단하죠. 1년, 2년, 3년 드시고 집값이 10% 오를 수 있고 10% 내릴 수 있고 20% 내릴 수 있고 30%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1년, 2년, 3년 놓고 10%, 20%, 30% 상승 10%, 20%.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주위 상황 또 이런 뭐 우리 차 기자님 말씀이나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거기에 맞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 몇 개가 동그라미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는 팔고 기다리겠다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나는 버티고 가다가 나중에 추첨제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